안녕하십니까. 2021년 9월 1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와의 관계, 그게 사적인 만남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,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. 왜 흔히 법조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. 우연히 세 개가 겹치면 필연이다,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, 오늘도 박지원 국정원장이 또다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공유한 게 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, 누가 박지원을 건드렸다고 다시 보는 그의 이력과 무쌍의 전투력, 이런 제목의 딴지일보 글이 있는데, 이 글을 공유한 겁니다. 자기의 페이스북에. 그러니까 보라 이거죠. 보라. 이런 얘기인데, 왜냐면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의 페이스북은 여러 기자들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지금 조성은 씨와의 관계, 그 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관련 연관성 이런 것들 때문에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데, 거기에 오늘 글을 공유한 겁니다. 그럼 이 딴지일보라는 건 누군지 아시죠? 김어준 씨, 뉴스공장 진행자, 그 사람이 하는 인터넷 신문입니다. 거기에 올라온 자기와 관련한 글을 보라,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유한 건데, 그 공유한 글의 내용이 이겁니다. MB 시절 천성권 검찰총장 후보자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 등 9명을 낙마시킨 박지원.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김무성 전 한나라당 대표도 상대편으로 만났을 땐 벅차했던 박지원. 태극권의 고수처럼 상대 공격을 뒷짐을 진 채 가볍게 응수 치명상을 입히는 박지원. 이런 식의 선전포고 방아쇠를 당긴 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. 무엇이 느껴지죠? 공갈이죠, 또. 자, 이 공갈이 처음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다. 지난 14일에는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나?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죠.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고, 윤대진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소윤, 대윤 할 정도로 아주 친한 그런 사이입니다. 그 사건 내가 제일 먼저 터뜨렸고 모든 거 잘한다. 윤석열과 술 많이 마셨다. 내가 입 다무는 게 유리할 것이다. 이것도 공갈이죠. 자, 국정원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연일 공갈포를 날릴까요?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. 뭔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? 뭐가 숨겨야 할 것이 있나 보다.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숨겨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, 국정원장은 원래 사실은 무슨 일에 이렇게 휘말리더라도 국정원장으로서 그에 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든가, 더군다나 이거는 정치권에서의 일 아닙니까? 그러면은 잠수를 타는 게 정상적인데 잠수를 타지 않고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서서,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야권의 제1 대선 주자를 상대로 공갈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냐? 바로 조성은 씨와의 관계에서 극구 숨겨야 할 이유. 그러니까 계속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공갈 협박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이 문제를 확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. 그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.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우연이라고 하는 겁니다. 이 두 사람 사이에 정말 우연적인 일만 그렇게 있을 것인가? 우선 잘 아시다시피, 그리고 주 초반에도 몇몇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조성은 씨는 국민의당에서 알고 지낸 똑똑한 후배다. 만남에 제3자는 없었다. 이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제3자 동석설을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. 그 다음에 국정원장 14개월 하면서 서너 번 만났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만난 게 지금 확인된 것만 2월 14일 날 국정원장 공관에서 만난 것으로 되어 있고요. 8월 11일 날 롯데호텔 모모야마에서 만난 것으로 되어 있고, 8월 25일과 27일 그 어간에 또 롯데호텔 모모야마에서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지금 만난 것 중에서 확인된 것만 3번입니다. 근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자기 입으로 14개월 하면서 서너 번 만났다고 한 거니까, 이걸 믿더라도, 이걸 믿지도 않지만 믿더라도 한 번 정도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. 자, 그럼 8월 11일 만남. 이거는 7월 21일 날 조성은 씨가 뉴스버스에다가 캡처한 화면 이런 거 제공하면서 제보를 하고 난 이후에 화면 제공한 날이죠. 자, 그리고서 9월 2일 날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
8월 11일이면 이 문제를 뉴스버스가 추가 취재를 하고 있을 때고, 조성은 씨는 뉴스버스와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논란을 벌이고 보도를 한 해 만에 뭐 이러고 있을 때입니다. 그때 왜 만났을까요? 이 만남과 무관, 본인들은 대화를 안 했다고 하지만 정말 무관한 만남이었을까요? 왜 그러냐? 8월 10일 날 조성은 씨가 바로 그 김웅 의원 간의 대화 캡처, 대화방 이런 데에서 무려 106개의 파일을 캡처하거나 아니면 다운로드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. 그리고 8월 11일 날 점심 만남이 있었고, 그 다음에 8월 12일 날 또 2건의 화면을 캡처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러면 결국 8월 11일 만남을 전후해서 대거 화면을 캡처하거나 다운로드를 받았다. 이거는 이 만남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직접적인 증거 내지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이것도 우연인가요? 자, 그 다음에 8월 말에 만났다는 그 만남. 이거는 뭐 자기가 그 조성은 씨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다가 갑자기 뭐 일정이 비었다며 티타임을 하자고 그래서 자기가 가서 티타임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, 조성은 씨가. 자, 근데 이 시점은 9월 2일 보도 직전입니다. 근데 SBS 인터뷰에서 조성은 씨가 우리 원장님과 내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 이렇게 했죠. 그러면 이쯤에는 뭔가 보도 날짜를 가지고서 뉴스버스 측과 조성은 씨가 밀고 당기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 시점에 국정원장을 왜 만났을까? 그러니까 그렇게 만난 것만 해도 벌써 8월 달 거쳐서 2번 아닙니까? 이게 과연 또 우연이었을까?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. 그런데 8월 31일자 조성은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미국으로 가려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뭐 이게 맞으려고 하는데 이게 미국 몇몇 주에서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를 그 인정을 안 한다고 해서 취소했다가 또 몇몇 주 보니까 인정한다고 해서 다시 뭐 예약을 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. 8월 31일 날. 그러면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직후에 8월 31일 날 뭐 미국 가는 걸 서둘러 준비하고 취소하고 뭐 막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러면 미국 어디로 가려고 했던가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는데, 여기에서 또 조성은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.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, 열심히 서비스 런칭을 준비해서 뉴욕 한번 가보자 했더니 또 뭐 미국 출국인이 출국 금지니 난리다, 안 가겠다, 이거 마무리 짓고 가겠다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여기서 또 하나의 우연이 발생합니다. 왜 미국 뉴욕이냐? 우선 조성은 씨가 국내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사업이 미국 뉴욕으로 출장 가서 벌이고 있는 사업 뭔가 매칭이 안 됩니다. 오히려 저는 눈길을 끄는 것이 미국 뉴욕 박지원 국정원장의 근거지입니다. 뉴욕 한인회장을 했습니다. 잘 아시다시피 뉴욕 한인회에 연관돼 있었죠. 저도 1980년대 후반에서 뉴욕에 가서 당시 박지원 한인회 부회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. 뉴욕이라는 게 또, 이것도 박지원 국정원장이 또 뭔가 어레인지해서, 조율을 해서 뉴욕으로 가는 것인가? 그럼 뉴욕에 가는 목적은 본인 말대로 정말 무슨 서비스 런칭을 위한 것인가? 이런 의문이 드는데, 그럼 이것도 우연인가?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여기에 또 하나의 우연이 있습니다. 자, 조성은 씨가 자동차 마세라티를 리스했다. 근데 그 리스해준 회사가 있죠. 근데 이 회사의 현재 대표가 누구냐면 김종구 씨라는 사람입니다. 그러면 올해 4월 달에 김종구 씨와 이 조성은 씨가 이 회사의 대표이사와 그냥 이사로 취임을 하는데, 물론 뭐 조그만 회사입니다. 취임을 하는데,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냐? 박지원 비대위원장,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김종구 씨는 대변인이고 조성은 씨는 거기 비대위원이었습니다. 자, 이러면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또 굉장히 가까운 두 사람이 동시에 대표이사와 이사로 취임한 회사. 이건 뭐냐? 근데 이 회사가 작년 7월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취임을 했거든요. 근데 작년에 겨우 흑자로 전환되고 그전에는 계속 적자였습니다. 그러다가 올해는 대폭 흑자가 났습니다. 여기에 또 박지원 국정원장이 관련된 것 아니냐? 이것도 우연인가? 우연히 이 회사가 올해 4월 달에
뭐 이 사람들을 영입하고 그리고 나서 크게 흑자를 봤을까? 이것도 우연인가?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이 회사에 전 대표가 있습니다. 4월까지 대표를 하던 사람이 있습니다. 이 사람이 이제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 얘기는, 아니 조성은 씨를 영입한 거는 난 그 사람이 뭐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건 몰랐고, 다만 뭐 무슨 대관, 관청 업무 뭐 이런 것들을 좀 맡아달라고 했는데 별로 실적이 없어서 이제 그 사람하고 인연을 끊었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조성은 씨에 대해서 어떤 관청과의 연락 업무 같은 거를 맡긴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? 이 이유도 혹시 박지원 국정원장과 관련 있는 것 아닌가? 왜 그러냐? 이 업체가 계속해서 적자를 보다가 작년 7월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취임을 하고, 이제 올해는 뭐 계속 국정원장이 했으니까 벌써 14개월 됐다고 했죠? 자, 그런데 이 14개월 동안에 혹시 조성은 씨가 어떠한 역량을 발휘한 것 아닌가?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, 그것 때문에 올해 4월 달에 이사로 영입해 놨더니 4월 달 이후에는 별다른 실적이 없다,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. 그럼 이것도 우연인가? 우연히 발생한 일인가? 하는 것들이 대단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, 자,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 사이에 뭐 우연을 가장한 여러 가지의 장면들, 이런 것들이 과연 필연적으로 벌어진 일인가 아니면 우연히 벌어진 일인가,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규명해야 될 대목입니다. 이거 외에도 또 뭐 다른 의혹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박지원 국정원장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.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상하리 많지 예민하다. 그게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. 본분을 잊은 채. 그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이상한 점이고요. 그 다음에 조성은 씨와의 관계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여러 가지의 관계, 이게 과연 그냥 벌어진 일이냐, 아니면 필연적으로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또는 그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인가, 또 그동안에 벌어진 일은 과연 정말 이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사적인 관계에서 벌어진 일인가, 아니면 다른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인가,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하게 되는 대목인데, 자, 공수처에 국민의힘에서 또는 몇 사람들이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을 수사해달라고 지금 고발장을 냈는데 공수처가 뭐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. 자,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은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김웅 의원 압수수색까지 들어갔는데 왜 박지원 국정원장 건은 이렇게 또 소식이 별로 없을까요? 이런 점도 궁금해지는 대목이긴 합니다만은, 뭐 지금 현재 검찰 믿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, 검찰은 지금 뭐 오로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중앙지검 반부패 1부, 반부패 2부가 모두 달려들어서 지금 그 윤석열 수사를 벌이고 있죠. 그러니까 아마 여력도 없을 겁니다. 한다면 공수처 정도가 또 할 수 있는데 공수처가 과연 어디까지 할 것인지. 여튼 저는 이 두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드러난 것 외에 정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, 그 드러나지 않은 90%가 뭔가 있는 것 아니냐. 왜냐하면 뭐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. 이거는 반드시 무엇인가 숨겨진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지금 그 생각을 하고,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바로 그런 이상한 현상들입니다. 이 부분을 함께 한번 어느 쪽으로 굴러가는지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